날씬한 몸매, 인물도 좋아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성격도 좋고요. 하지만 항상 생각이 드는 건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은 어이없게도 우리 언니는 초등학생 딸 둘이 있는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아무리 반대를 하면 뭐합니까? 좋다고 아주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결국 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형부, 애가 둘이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었더군요. 언니 이야기로는 예전에 돈을 벌어오면 시어머니가 다 적금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돈 나는 모른다 하셨답니다. 집에 금 같은 거 있으면 다 팔아서 당신이 쓰시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다 빼가시고 전세이지만 당신 명의로 해놓고 툭 하면 이사가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집이 점점 평수가 작아지고 하면서 돈이 바닥이 났다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죠. 이혼한 사람 반대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건데 굳이 우기면서 결혼한 언니가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언니는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단돈 100원에도 벌벌 떨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와 예물을 맞추러 갔는데 다이아몬드하고 금반지, 루비 등등 이렇게 예약을 하고 왔대요. 예약금은 바득바득 우겨서 20만 원만 거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당신 내는 예물 돈으로 달라고 알아서 산다고 해서 돈도 받아놓고 언니 예물은 결혼식 전까지도 찾을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형부 예물도 깜깜무소식.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금 목걸이와 귀걸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언니가 그것만 차면 자꾸 목에 뭐가 나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다네요. 언니가 금속 알러지는 있어도 금은 이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귀걸이가 그냥 뚝 하고 떨어져서 귀금속 집에 수리할 겸 해서 갔다가 이거 진짜인가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거 액세서리예요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예물인데? 했더니 아가씨 10원짜리로 요즘 액세서리 만들어서 파는 데 있는 거 못 봤어요? 이걸 누가 예물로 줘요?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죠. 이거 거의 사기 아닌가요? 제가 시어머니께 이야기하라고 하니 바보 같은 언니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최근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따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고 하네요. 저희 언니 깔끔한 성격이라고 엄청나게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사는데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냉장고며 옷장이며 다 뒤집어 놓으신대요. 참다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세상에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며 쓰러지시더래요. 그래서 응급차 불러서 실려 가셨는데 의사가 깨병이라는 말을 은근히 돌려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웃으면서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죠? 나이 드신 분 중에 가끔 저렇게 오시는 분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니까 잘 말씀하셔서 집에 모시고 가세요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고 계속 헐떡거리고 그러자 간호사가 옆에서 어머니 숨 그렇게 쉬시지 마세요. 잘 쉬실 수 있잖아요. 더 몸에 안 좋아요 했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나는 아프다 병원비 달라 1000만 원만 달라 하시더니 본인 명의로 된 전셋집을 목 디스크 걸려서 수술해야 하니 집을 빼겠다 하셨대요. 이것도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물쩡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고요. 형부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아무튼 언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목 디스크 걸려서 수술해야 하니 집 뺀다고 너희 그냥 월세로 들어가라고 하셨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거운동 하신다고 목 잘만 들고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방 진짜 내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저희 쪽 친척들은 남사 쪽이 재혼인 걸 많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늘 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존심 강한 엄마한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셨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결혼식장에 데리고 오지 않길 바라셨는데 그 집 시어머니 아이들 화려한 한복 입히고 반대쪽 방이 신랑 쪽 식사하는 곳인데 굳이 신부 쪽으로 아이들 데려와서
밥 처먹고 앉아있는 거 있죠. 제 남동생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나이 차이가 1살 아래 위밖에 안 나서 그 조카들이 내 동생한테 삼촌 삼촌 하니까 친척들이 눈치채고 쟤가 왜 삼촌이야? 하더니 우리 집에서 뒤풀이 하시면서 큰엄마가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왜 저런 결혼 시켰느냐고. 신혼여행도 아이들하고 간다고 하고 정말 잘 나가고 예쁜 언니가 뭐가 아쉬워 이런 결혼을 했는지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정말 100번 양보해서 비록 아이가 있는 재혼이라 해도 나머지 조건이 괜찮으면 그나마 마음을 놓을 텐데 이건 그냥 시궁창으로 걸어서 들어가는데 왜 본인만 모르는 건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해서 우리 가족은 헤어졌으면 하는데 언니는 애들도 불쌍하고 형부도 좋아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후기. 오랜만에 후기 씁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언니가 이혼하게 되어 이렇게 후기까지 적게 되었네요. 그렇게 언니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졌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언니 명품 가방을 몰래 들고 가서 스크래치를 내고 오지를 않나. 형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과하게 주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아이가 다친 걸 저희 언니를 탓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때 형부가 온전하게 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만 걱정하고 오히려 자기 엄마와 한편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언니가 완전 서운하게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언니가 정신을 완전히 차리게 되었죠. 그렇게 짐을 다 싸들고 친정에 왔고 친정에 갔다는 사실을 한 언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마침 저희 집에 계셨던 큰엄마가 전화를 받아서는 서로 쌍욕이 오가게 되었고 큰엄마가 언니한테 절대로 이 결혼 유지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혼을 강행하셨어요. 큰엄마와 엄마가 친한 사이인데 말씀도 잘하시고 추진력도 좋으셔서 언니가 이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류는 정리할 게 없었고 그쪽에서 사실은 소송이니 뭐니 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만한 돈과 열정이 없으니 흐지부지 되었죠. 웃긴 건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 형부는 정말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점이에요. 이 점에서 언니가 더 실망했고 진절이 난다고 했어요. 이제서야 좀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요. 언니한테 제발 자존감 좀 높여보자고 했어요. 세상에 남자 많으니 언니 좋아한다는 말만 듣고 덜컥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요. 언니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고 가족들한테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혼해서 참 다행이에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나이 먹었다고 사람이나 어른 대접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언니라는 사람 고생하는 거 자신이 사람 볼 줄 몰랐던 죗값이려니 하고 달게 받고 최대한 빨리 헤어지라고 하세요. 아니 이혼남이라면 최소한 왜 이혼했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긴 생머리에 몸매 좋고 얼굴 예쁘고 인기 좋다고요? 그럼 뭐 하나요? 사람 판단하는 눈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걸요. 두 번째 사연. 학자금 대출 남은 남편이 저도 일하라며 압박을 주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0대 초반 아내입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같은 직업이고 남편이 선배이지요. 직업 특성상 공부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 어쩌다 보니 남편은 졸업하자마자 저는 학생인 신분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마지막 학년에 임신해서 졸업, 출산 후 아직 아기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집에서 아기 보고 집안일 하며 주부로 일하고 있어요. 일은 내년 초부터 아기 맡기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혼 초기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혼수돈 받은 거 이후엔 모든 걸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합니다. 신혼 땐 남편도 갓 졸업한 상황이라 집 해오고 이런 거 없이 월세 집 얻어서 살아요. 월세는 남편이 부담하고 있고요. 남편은 빚이 좀 있어요. 학자금에 대한 빚이지만 기관에서 빌린 대출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적게 내고자 시부모님께서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빌려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환하는 목적으로 시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보내서 드려요. 그 안에서 시부모님께서 돈 빌려주신 분들께 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개인 노후자금으로 해주신 비용에 대해선 부모님께 갚는다는 명목으로 막내 신우의 학비를 대신 내주고 있어요.
한 학기당 500만 원대인 걸로 알아요. 저는 제가 돈을 벌어오는 처지도 아니고 오히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기에 졸업 전까진 남편이 쓰는 돈에 대해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 입장도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빚 갚으랴, 처자식 먹여 살리랴, 각종 공과금에 월세까지. 아무리 전문직이라서 남들보다 더 번다고 그래도 돈이 전혀 안 모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저희가 엄청나게 여유 있는 줄로만 아는데 실제 숫자를 보여줄 수 없으니 아무 말 않고 웃으며 아직 빚이 많아서 갚는 중이라 그렇게 여유 있지도 않다고 둘러댈 뿐입니다. 그러다 제가 졸업을 하고 아기도 낳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갓난에 당분간 엄마가 돌보고 싶다는 욕심에 집에 있는데 남편이 은근한 압박을 줘요. 어서 일 시작하라고. 그래야 우리도 돈도 모으고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억울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학창시절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고대했는데 단지 지금 당장 내게 더 중요한 걸 위해 잠시 미룬 것일 뿐인데 그래도 크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터졌어요. 곧 신우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뭘 해줄까 고민하다 저는 예쁘고 힙한 운동화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신우가 한창 예쁠 대학생인데 항상 같은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 운동화도 몇 해 전 제가 사준 운동화라 새 운동화를 꼭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길래 또 그 말에 동감하고 그러자고 했죠. 얼마 줄 거야? 라고 말하니 한 20만 원 정도? 라고 하길래 그럼 남편이 20 주고 저도 따로 생일 축하한다면서 10만 원 정도 따로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 중이었죠. 그리고 생일 당일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남편에게 신우 생일 선물로 돈 보내줬느냐고 얼마 보냈느냐고 물으니 30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원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남편이 20, 제가 10 이렇게 따로 줄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30을 해버리니 제가 계획대로 10 더해서 신우가 40 가져가게 해도 되지만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에게 상의한 금액과 다르게 더 준 것도 기분이 안 좋고 제 동생 생일엔 생일 선물로 한 번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매번 신우들 생일 때마다 더 해주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남편에겐 신우들과 제 동생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선 제 동생은 상대적으로 더 여유 있는 저희 부모님께서 충분히 해주시겠지만 신우들은 오빠인 남편이 시부모님 대신에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남편에겐 이런 건 나한테 먼저 상의하고 금액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아기 재우고 오랜만에 통장 내용을 확인했네요. 올해만 5-6번 막내 신우에게 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입금했더라고요. 저에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집에서 충실한 가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으면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는 건가? 만약 내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이 본인이 번 돈으로 동생 용돈 주는 게 무슨 문제라고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생각에 잠긴 척 혼자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업주부님들 제가 일을 할 때까진 이렇게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터치하지 않는 게 맞나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조언 부탁합니다. 추가. 몇몇 댓글 보고 추가합니다. 많은 분이 제가 남의 집 기둥과 결혼하는 바람에 아기를 너무 빨리 가진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시네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10N년간 꿈꿔왔던 직업, 여유로운 생활을 맛바꿔도 좋을 만큼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에게 푹 빠져 육아하고 있어요. 많은 전업 엄마들이 이런 마음으로 육아하고 계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일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남편이 매달 시댁에 보내는 돈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이유는 저도 물어봤지만 남편은 한 2년 정도? 라고만 이야기하길래 그게 정확한 기간도 아니고 본인도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니 저는 몰아세우고 물어보기 저도 기빨려서 멈췄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게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저로선 이런 주제는 너무 예민하고 또 현명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 선배이자 다른 주부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지혜를 얻고자 간절한 마음에 쓴 글이에요. 애 낳고 티도 안 나는 집안일을 온종일 하니 의미 없이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 낭비란 생각에 저도 확실한 방안 없인 피하고 싶었나 봐요. 반성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토대로 저도 잘 정리해서 조만간에 남편 앉혀놓고 이야기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후기. 많은 분들의 지혜로 남편과 이야기를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한다 한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조언에 많이 놀랬고 얼른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현재 남편의 돈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이제는 새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시댁에 나가는 돈을 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금 갚는 거 이외의 돈은 금액을 줄이고 특히 신우의 용돈 부분도 생일 이외에는 챙기지 않겠다 했어요. 그리고 친정과 동일하게 챙기고요. 일은 6개월 후부터는 굳이 시작하기로 했네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해야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서요. 갈 길이 멀지만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대기업 남편 두고 20년을 맞벌이 중인 여자입니다. 그래봤자 남자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뿐이에요. 계룡남인 남편에게 먹여 살릴 식구만 최소 5인데 시댁 가면 저는 내 아들, 내 오빠 덕에 마음 편하게 사는 부럽고 질투나는 며느리 올케일 뿐이죠. 나는 남편 돈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 돈 벌어 시댁 식구 먹여 살리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큰 소리치기 바쁘네요. 네, 제가 멍청하고 저 혼자 도리에 미쳐있던 겁니다. 님도 정확히 하시자고요. 님이 맞벌이로 돈을 벌어와도 남편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구구절절 눈물 질질 짜며 한많은 당신 식구들의 이야깃거리와 내가 벌어서 식구들을 건사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 넌 잘 먹고 잘 살아봐서 모른다 시정들. 결국 고생 모르고 편히 살아온 내 인생이 죄이고 효자아들 망치는 나쁜 며느리 올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살 거라면 미래 준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게 멍청한 아줌마로서 살아온 제 결론입니다. 지금 안 본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 살림, 그 집 살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시댁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일평생이 억울하고 우리 애들 삶은 지옥을 만들며 노예로 일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